선한 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선티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역머니 무브 본격화, 증시 코인 식자은행에 뭉칫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1조의 정기예금이 5일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은행 예금이 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원인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담대 금리 어느새 연 5%까지 집값 꺾이는 변곡점이 왔나? 자,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서 주담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상도 아니고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낮추면 집값을 잡지만 모두가 지갑을 닫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IMF 시대처럼 모두가 지갑을 닫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 이 후보와 윤 후보 돈풀기 공약 경쟁 이대로 가면 8년 내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깨졌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곧 연장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폴트에 대한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세제, 대출, 전월세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이 후보는 임대차산법을 유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실효세율로 이렇게 더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집값을 더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 역세권 평당 최소 5천만 원, 250만 가구 지을 땅 마련이 어렵다. 자, 지금 양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택을 몇만 가구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킨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땅값,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는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멸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는데요. 자, 멸실이 있어도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고요. 멸실이 있지만 고층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의 공급 효과가 큽니다. 자, 이것을 뭐 근거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또 새롭게 30년, 40년에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늘기 때문에 주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재무약정 조기 졸업 기대에 고개에 드는 두산그룹주. 자, 두산그룹의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전 대신 가스터빈, 해상풍력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은 두산중공업도 내년에 유망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올해 두산중공업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요. 네, 두산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문턱 낮은 P2P 대출, 급한 물 끌까, 신용도 하락은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선티원 회원님들도 P2P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은행 대출이 막히니 P2P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억 시골집 지분 25%를 물려받았는데 2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시골 단독주택은 집 자체를 멸실시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열악한 주택도 멸실이 늘어날 것인데요.
저가주택은 더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평택, 인천, 대구로 중도금, 잔금, 대출 나오는 분양 막차를 타볼까? 자,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 금리 인상과 대출 등단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양 막차를 타는 것도 좋은 실거주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양이 크게 줄고 분양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과제의 1순위는 세금 완화라고 하는데요.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된다고 부동산 전문가 50명이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요,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세, 종부세, 세금 부담 완화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대출 규제 완화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5가지 정책들을 보면 이 5가지 정책이 하나라도 그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로 주택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출 규제 완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3법 이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택 공급은 네, 당연히 확대가 되는데 네,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4년 후에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도 완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완화, 이건 이 후보의 이야기죠. 네, 이것을 보면 실거주 이외의 모든 주택에 세금을 늘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은 규제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후보는 1주택자 세금 경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윤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50인 중에서 60%가 새 정부가 출범해도 2022년도에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이 후보의 정책에서는 행정 수도 세종 이전이 눈에 띄고요. 윤 후보 정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거래세 완화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지금 두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내년에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의 80%가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전문가 40%가 집값 고점이다. 작년에 3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강남 4구는 상승한다. 이런 정책을 이런 전망을 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고요. 2022년도에는 강남의 상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약간 둔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더 수도권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작년에 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2022년도도 상승할 전망이고요. 2022년에는 비주택, 예를 들면 오피스텔, 상가, 지산, 오피스, 근생, 토지 등이 되겠죠. 이쪽이 많이 오를 것이고 수도권보다는 지방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자, 반도체주 바닥 기대를 확산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메모리의 봄이 온다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가 주가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하겠죠. 자, 노원구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재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분기 집값 24% 올라서 한국 56개국 중에 1위라고 하는데요. 자, 이 데이터는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 프랭크에서 집계한 것입니다. 20%대의 상승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뭐 집값이 뭐 많이 오르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더 올랐다, 이런 거짓 보도를 계속했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 집값이 세계 1등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규제 역설이고 공급 부족의 원인입니다. 2021년의 대상승은 2006년도를 뛰어넘는 역대급 상승인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세권 대단지 개발 호재 부동산도 ESG 아파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친환경 숲세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개발 호재. 자, 그런데 도심에는 숲세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숲세권보다는 저는 역세권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ESG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상승 요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연봉이 올라가는 그 지역의 집값은 반드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1984년 마이클 조던이 데뷔했던 그 입장권 티켓 가격이 지금 3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네, 이 티켓이 지금 흔하게 있다고 하면 옛날에 쓰고 버린 이 티켓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희소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남맥상 드러난 태양광 사업 전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자, 태양광은 산림을 파괴하고 또 태양광에 묻은 그 먼지와 쇠똥을 지우기 위해서 강력한 화학 물질이 사용이 됩니다. 또 사업 자금도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태양광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그 경쟁 없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회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선티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